네, 오늘도 히카마 파종하러 나왔는데요. 저쪽 멀리 보이는 저 사람은 마누라입니다, 마누라. 다행히 오늘 해준다고 해가지고 와서 도와주니까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. 여기를 보면 히카마 씨앗인데요. 히카마 씨앗입니다. 메이드 인 타일랜드. 예, 히카마. 예, 약 한 500g. 500g 같으면 약 한 3,000개, 3,000개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리고 1kg를 하면은 약 한 80평, 1kg 하면은 약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. 100평 정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. 씨앗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모도싹이죠. 모도싹이라고 하는 유기농 유기농 약품을 이용해서 희석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마를 약 소독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.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담가 놨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옆으로 옮겨 말려서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히카마는 주간 온도가 25도 이상, 20도 이상, 야간 온도가 한 14도 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. 제가 1월달 해서 실패했고 2월달 해서 실패했고 3월달 해가지고 거의 성공했는데요. 대부분이 보면은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온풍기 시설이나 이런 걸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겠죠. 제 같은 경우에는 수막밖에 없는데요. 수막이라고 해서 또 뭐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야간에 한 해봤자 한 10도 내외입니다. 그래서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. 그나마 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온이 되겠죠. 하지만 햇볕이 나면은 낮에는 30도, 40도 올리는 건 장난이기 때문에 측창을 열어줘서 한 30도 내외로 맞춰줘야 합니다. 그래야지 땅 지온이 약 한 14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주면 히카마는 싹이 밑에 뿌리부터 먼저 나옵니다. 한 일주일에서 한 14일 정도 되면은 싹이 나옵니다.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남해 보면은 약 일주일 뒤에, 그러니까 토요일부터는 이게 또 0도까지 떨어집니다. 그래서 0도면 얼음이 얼고 녹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걱정이 됩니다. 걱정이 되기도 하고. 하지만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제가 수시로 쳐다보면서 살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은 마늘이 와서 쭉 해나가니까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. 역시 마누라 덕분에 좀 편하게 합니다.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적을 다 깔았습니다. 이렇게 점적을 다 깔아가지고 다 했죠. 여기 비닐 구멍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약 3.5cm 정도 됩니다. 이게 더 커도 되는데 크면 잡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뽑는다는 게 하우스라도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적게 하는데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하면 또 이게 수분 공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생기고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
제가 해보니까 노지에서도 한 3.5cm 정도 되면 좋고요. 하우스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는 매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는 좀 방법을 다르게 했죠. 하우스에는 이 비닐을 갖다가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. 시간적 여유도 있고. 그런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파종을 합니다. 5월달에 파종을 하면은 약 한 120일 정도 되면은 수확이 가능한데요. 8월 중순 정도 됩니다. 그때는 굉장히 바쁩니다.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맑거나 또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파종하기 굉장히 힘들죠. 그래서 저는 재작년부터 황금 파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황금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그 크기, 그러니까 파종하는 그 부분에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잘 되는데, 처음 하시는 분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안 노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직파하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황금 파종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한순간 안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황금 파종기를 사용하면은 비닐 두께도 달라져야 됩니다. 비닐 두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여기는 0.025입니다. 0.025. 0.025를 사용하면 비닐 걷기가 굉장히 편하죠. 그 대신에 황금 파종기를 사용하면 구멍이 잘 안 납니다. 황금 파종기 그 톱니바퀴처럼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파종이 돼야 되는데요.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늘어나서 잘 안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한낮에 하지 말고 해그름잠이나 그 아침에 이슬이 없을 경우에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딱이 너무 질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굉장히 그 파종이 잘 안 되고 딸려 올라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촉촉한 상태, 약간 좀 마른 듯한 그런 상태가 좋고요. 비닐 두께는 황금 파종기로 사용할 때는 0.015 정도, 0.02 정도까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 이상 두껍게 하면 파종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황금 파종기를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간격이 20cm씩 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. 마누라가 일 안 한다고 쳐다보고 있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남해 마실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